케미쌤의 캠캔입니다. 네, 오늘은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첫 시간으로 원소와 원자, 원소와 화합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의 첫 번째 원소와 원자입니다. 화학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 원소와 원자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는데요. 이 원소와 원자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원소와 원자의 개념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먼저 비유적인 개념을 통해서 원소와 원자에 대한 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과일 바구니가 있습니다. 이 과일 바구니를 잘 살펴보면 이 속에 과일의 종류와 과일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과일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네, 바나나, 딸기, 멜론, 사과. 네, 과일의 종류는 4종류의 과일이 있네요. 그러면 과일 바구니 속의 과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지금 바나나는 1개, 딸기는 3개, 사과는 4개, 멜론은 1. 이렇게 해서 과일 바구니 속의 과일의 개수는 총 9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과 원소와 원자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일 바구니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일의 종류는 몇 가지였어요? 네, 4종류가 있으면 과일 바구니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같은 종류의 과일이 몇 가지씩 있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전체는 9개였지만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요. 전체는 9개였지만 그 각각은 하나인 경우도 있고 3개, 4개, 1개인 경우도 있었죠. 여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일 바구니라는 세상을 만들 때 종류와 개수가 있어야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종류는 무엇에 해당하고 개수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다시 얘기하면 물질을 이루는 원소, 물질을 이루는 원자, 이것이 이 종류와 개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원소는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바로 원소가 물질의 종류에 해당이 되고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개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원소와 원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원소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원소라는 것이 언제부터 이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원소는 세상을 이루는 기본 물질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대의 철학자들은 세상을 이루는 기본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 기본 물질로부터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만들어졌을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물질들 중에 가장 기본 물질은 물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일원론이라고 하죠. 한 가지 기본이 되는 물질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후로 엠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가 한 가지만으로 세상을 이루기에는 세상의 물질의 종류가 너무 많다. 성질이 서로 다른 것들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물뿐만 아니라 불, 공기, 흙, 이 4가지가 세상을 이루는 기본 물질이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는 사원소설이라고 부른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을
되게 유명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세상을 이루는 기본 물질이고 이들은 서로 조건이 변하면 서로 변환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사원소 변환설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원소라는 말의 시작은 세상을 이루는 기본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 기본 물질을 바로 원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은 물 혹은 물, 불, 흙, 공기가 세상을 이루는 기본 물질일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을 중세의 연금술사들이 이어받아서 이들은 이 사원소 변환설을 토대로 금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하지만 금을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굉장히 화학적인 실험 방법이나 재료의 큰 발전을 가져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여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원소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오타가 있네요. 물질의 기본이다.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다. 라는 개념을 정의를 했고요. 특히 라부아지에, 우리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라부아지에가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기본 물질은 물일 것이다. 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는데 물을 전기분해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누는데 전기분해하게 되면 수소와 산소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뉘기 때문에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다. 라는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분해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중세, 근대를 거쳐오면서 원소라는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변하지 않는 것은 원소는 세상을 이루는 기본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소의 개념을 살펴보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여기서 나눌 수 없다는 말은 굉장히 모호한 말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도록 할게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여기 보면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할 수 없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대신에 이 표현으로 바꾸는 걸로 할게요. 더 이상 더 이상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물질로 분해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고요. 도대체 이 기본적인 원소는 몇 가지나 될까요? 물은 아니라고 했죠. 과학자들은 이 기본적인 원소를 다 찾아서 그것을 주기율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약 100여 종류, 100가지가 조금 넘죠. 여기 112번. 조금 더 번호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0여 종 정도 되는 이 주기율표에 있는 물질들이 바로 세상을 이루는 기본 물질인 원소가 되겠습니다. 물이나 이산화탄소, 포도당 이런 애들은 원소가 아니죠. 왜냐하면 화학적인 방법으로 두 종류 이상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지 않는 기본적인 물질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자는 무엇일까요? 자, 원자에 대한 생각은 물질을 잘라나가다 보면 어디까지 자를 수 있을까? 이것이 원자에 대한 질문의 시작입니다. 물질을 쪼개어 나가다 보면 언제까지 자를 수 있을까? 여기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온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입자가 있다. 이런 생각과 없어질 때까지 자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생각으로 나뉘게 됩니다. 고대의 철학자들 중에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에 도달하게 된다. 이 입자를 원자라고 불렀죠. 원래 원자의 아톰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입자설을 주장하였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계에는 빈 공간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은 연속적이고 없어질 때까지 쪼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연속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승리하였을까요?
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을 믿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을 믿어서 중세 시대까지는 없어질 때까지 자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자설을 부인하였죠. 그러다가 입자설이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 다시 근대에 와서 부활하게 됩니다. 보일이라는 과학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기체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든다. 보일의 법칙으로 유명한데요. 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줄어들까? 보일은 이 제2자관 실험을 하면서 그것은 바로 입자와 빈 공간으로 물질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면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다시 입자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 입자설을 돌턴이라는 과학자, 굉장히 유명하죠. 원자론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 입자인 원자로 되어 있다 하는 원자론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원소이고 기본 물질이 원소이고 세상을 이루는 기본 물질을 계속 쪼개서 나가다 보면 그 기본 물질에 해당되는 원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 100여 종류의 원소가 있고 그 원소에 해당하는 100여 종류의 원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원소와 화합물을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원소는 세상을 이루는 기본 물질이다. 그리고 같은 원자의 집단, 그러니까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원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성질이 다른 원자,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뭐라고 부를 것이냐? 화합물이라고 부르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 더 볼게요. 같은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다시 말하면 같은 종류의 원자로만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원소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호돈소 물질, 이 두 가지를 같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호돈소,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다. 이렇게 호돈소 물질이라는 표현으로도 원소를 표현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금과 물이 있어요. 자, 금은 원소일까요? 화합물일까요? 네, 금은 원소입니다. 왜냐하면 금 안에는 금이라는 한 가지 성분만 들어있죠. 다시 말하면 금이라는 한 가지 원자로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우리 눈에 금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종류의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금. 그렇지만 물은 한 가지 성분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한 종류의 원자로만 되어 있지 않죠. 여기에 보면 산소 원자가 있고 수소 원자가 결합해야만 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물질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원소와 화합물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흔히 보는 화학 반응식과 다른데요.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흔히 2번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죠. 물이 12개 들어갔지만 다시 6개 나왔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면 물은 몇 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6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1번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지 않고 2번과 같이 나타내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과 같이 나타내는 식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2번 식을 통해서 원소와 화합물로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4종류의 물질이 나옵니다. 자, 이산화탄소, 물, 포도당, 산소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중에 자, 원소는 누구일까요? 화합물은 몇 개일까요? 자, 선생님이 먼저 화합물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화합물이 되려면 2종류 이상의 성분이 결합되어야 하죠. 그러면 누가 화합물일까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화합물에는 세모를 하고 원소, 호원소 물질에는 동그라미를 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금은 원소였죠. 아까 물은 화합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이산화탄소는 C와 O라는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화합물로 분류가 되겠죠. 물, 네, H와 O 두 종류 이상의 성분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화합물이 되겠고요. 포도당은 당연히 C와 HO 세 종류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합물이고 산소는 O와 O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성분으로 같은 종류의 원자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원소, 호돈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에 이들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원자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산소만 같은 종류의 원자로 구성된 호돈소 물질이고 나머지는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원소와 원자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원소, 다른 말로는 호돈소 물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원소와 화합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이 차이를 정리해 보시고, 세 번째, 조금 전에 하였는데요.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을 한번 쓰고 원소, 화합물을 구별해 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